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더 특별하고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인 프리랜서, 특히 영상 제작자로서 살아남는 법을 넘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왼손님, 어떻게 하면 크몽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1인 프리랜서로 자리 잡을 수 있나요? 등과 같은 질문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크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20년 크몽 어워드라고 매년 말에 상을 주는데 영상 카테고리 분야에서 밸류상을 받았어요. 크몽 어워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밸류상은 매출,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죠. 쉽게 말해서 해당 분야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몽보다는 그동안 관계 맺어온 단골 업체들한테 훨씬 더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1인 영상 제작자의 규모는 넘어섰고 직원들과 함께 소규모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제작사 치고는 엄청 작죠. 엄청 작은 매출인데 적어도 오더를 걱정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런 시기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나 영상 제작자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공은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이에요.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영상 쪽으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상 쪽은 배울 게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부터 시작해서 연출, 조명, 음향, 미술,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은 편집, 색 보정, 모션 그래픽, VFX 등등 하나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게 영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배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어떤 자기 개발이나 스킬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1인 영상 제작자에게 대기업들이 광고 오더를 줄까요? 물론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감독님이거나 유명한 유튜버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1인 제작자들에게는 대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오더는 중소기업이고요. 단가도 매우 낮은 편이에요. 어떤 감독님들은 촬영은 잘하는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다른 프리랜서한테 편집 맡기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단가 자체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오던데 그걸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외주 인력들한테 다 나눠주고 정작 자기는 몇십만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편집부터 제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프리미어 프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까지 할 수 있도록 애프터 이펙트 공부를 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촬영을 배웠어요. 영상 이론을 배우고 실전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무빙을 배웠고요. 촬영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조명을 배웠고, 조명을 배우고 난 뒤에는 미술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연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1인 영상 제작자, 아니 모든 프리랜서는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한다?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성공하는 건 솔직히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약간 어설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더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어떤 곳은 타이퍼 모션 그래픽만 필요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어떤 곳은 촬영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문제 없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많을수록 오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고 인건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매일같이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강좌도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 제 촬영장에 온 촬영 보조한테도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촬영 보조한테도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없이 공부하세요. 그게 곧 돈이 됩니다. 제가 봐왔던 프리랜서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류가 투자를 너무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회사 생활 하시다가 나온 분들이라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말은 프리랜서지만 사실 이것도 1인 기업, 즉 자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없다고 봐요. 특히 영상 쪽은 장비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타는 분야라고 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실력이라고 본다면 장비가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카메라, 렌즈, 조명은
그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서 영상하는 사람들이 다 장비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싸게 맞춰야지 하시는데 이거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시작을 하세요. 실력이 늘면 그때 바꾼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세요? 좋은 장비로 실력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시작을 해갖고 끝장을 보셔야죠.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실력을 한계치까지 늘려보세요. 괜히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 쪽은 장비가 곧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곧 오더로 직결되게 됩니다. 1인 제작자, 프리랜서는 결국 가성비 인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열받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오더를 주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찾는 이유는 결국 가성비예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도 그럭저럭 내주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를 찾는 거죠. 물론 어떤 프리랜서의 독특한 감성을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퀄리티가 중요한 대기업 CF 같은 거, 그런 거 바로 대형 프로덕션이나 광고 기획사로 연결시키지 절대로 프리랜서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기업 담당자여도 크몽이나 숨고 이런 데서 안 찾아볼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오더들인데 이분들은 가성비를 원합니다. 가성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가성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성비가 무조건 싸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라는 건 내가 쓰는 비용 대비 훨씬 더 높은 아웃풋이 나오는 걸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광고를 10만 원에 만들어준다고 올렸는데 결과물이 개판이에요. 그러면 그건 가성비가 아니라 그건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광고를 500만 원에 만들어줬는데 퀄리티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TV CF만큼 나왔다면 그건 가성비인 겁니다. 그럼 광고주들은 10만 원을 쓰고 기분 더러운 것보다 500만 원 주고 가성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휴, 돈 조금 받았는데 그만큼만 해주지 뭐.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분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딱 돈 받은 만큼만 하시는 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가성비로 일을 해드렸어요. 200만 원짜리 광고를 받았는데 퀄리티를 위해서 스튜디오도 비싼 데를 섭외하고 일부러 모델도 엄청 비싼 분으로 섭외를 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남는 거는 50만 원도 못 버는 프로젝트가 됐죠. 이게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고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의 오더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과감한 투자와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자신이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마진을 다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오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성비 있게 일을 하세요. 결국 돈을 주는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실력이 엄청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면 결국 답은 가성비입니다. 저도 한때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디자인에 욕심도 있었고 저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상업적인 영상 시장은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클라이언트들도 보통 남들 다 하는 정도? 비슷한 스타일? 이런 거를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도 도프라는 영상 카페나 커뮤니티들을 보면 진짜 실력 좋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창피해가지고 제 영상도 올리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개인 영상들은 다 엄청 예술적인데 근데 막상 일하신 작업물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 평범한 메이킹 필름이나 인터뷰 되게 평범한 영상들만 찍고 다니세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의 색깔을 구현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뮤직비디오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심오하고 또 지나치게 매니악한 감성은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거 곧 상업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같이 유행에 민감한 나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끔씩 음악 쪽에서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결국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음악을 택했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것도 배가 고프면 다 소용없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예술적인 영상은 그냥 개인 유튜브로 간간히 취미로만 하시고요. 지금 인기가 있고 지금 유행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하세요. 그런 거를 빠르게 따라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유튜브 컨텐츠를 올릴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어떤 영상을 올려야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 저한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리는 영상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모쪼록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젊은 창작자분들한테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인 영상 제작자분들 힘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